안녕하세요.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부분은요,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나눗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할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셨나요? 나누는 거. 말 그대로 나눗셈 배우시죠? 초등학교 때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죠, 숫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은 숫자의 나눗셈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등학교 때 문자로 배우는 것 뿐이에요. 진짜 단순하게 문자로 배우는 것 뿐이다. 되게 단순하죠. 근데 숫자는요, 단순하게 나눴을 때 기억하시나요? 언제까지 나누나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나머지가 나누는 것보다 숫자가 크기 전까지, 그러니까 작을 때까지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숫자의 나누기는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다. 그러면 문자로 했을 때는 차수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수를 가지고 진행한다. 더 이상 차수가 똑같거나 커지지 않을 때까지.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해볼게요. 자, 5 나누기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가? 좀 더 숫자 커볼까? 한 17 정도 가볼까요? 아니, 이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7 정도 가고 몇으로 가볼까요? 한 26 정도 가볼게요. 자, 26 나누기 7 하면은 7, 4, 28, 한 3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7, 3, 20이라면 나머지가 현재 5가 나왔죠. 지금 나머지가 5고 나누는 게 지금 7이기 때문에 숫자 크기로 봤을 때는 나누는 게 좀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까지가 나눗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에 있어서는요, 차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1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최고 차수를 맞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x제곱 맞추고 x를 맞추고, 물론 계산할 때는 전개해서 써준다는 거. 일단은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x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전개를 해서 쓰는 거다. x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하는 거지 x제곱에 맞췄다고 해서 x만 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라고 적어준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빼면은 그대로 1이 나오죠. 그러면 어찌 보면 나누는 게 1차고요. 지금 나머지가 상수항 혹은 0차 라고 한다면 차수가 얘가 크기 때문에 오케이 발이 더 이상 딱 나눗셈이 끝나게 되는 거다. 그럼 몫이 이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고 나누는 게 이거다. 물론 숫자에서도 몫이고 나누는 거고 나머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했을 때 뭘 했나요? 검산식을 진행해서 제대로 나눴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잖아요. 똑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이 차수도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요 나눔을 당하는 대상자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요, 뭐부터 적는 게 좋으냐면 나눈 거 먼저 적을게요. x 플러스 1로 나눴고요. 몫은요, x가 나왔다. 두 개를 일단 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나머지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검산식을 적어줬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계속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눗셈에서 검산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그림을 따로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4제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4차죠, 4차. 그리고 2차로 지금 나눴을 때 몫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그 두 개를 합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직접 나눌 수밖에 없죠. 아직은 좀 다른 방법으로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방식이죠. 좀 복잡하네요. 마찬가지로. 알겠죠? 자, 보게 되면 2x 4제곱을 만들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2x 제곱이 필요하죠. 자, 전개합니다. 그러면 2x 4제곱 맞췄고요. 플러스 4x 제곱 합니다. 자, 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수에 맞춰서 빼주셔야 된다는 점.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조심해야죠. 마이너스 3x 세제곱
될 것이고요. 제곱끼리 드디어 빼집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마이너스 3세제곱 만들려면 마이너스 3 필요하고요. x 필요합니다.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x 세제곱을 적어주시고요. 마이너스 6x를 적어주신다. 뺄게요. 마찬가지로. 맞춰줘야죠. 안 맞추면 어쩔 수 없다. 얘는 플러스 6x죠. 사실 0이 똑같은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5. 자, 한 번 더 갈까요? 차수가 아직 똑같잖아. 작아질 때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빼주면은 6x에다가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되겠다. 1차니까. 나누는 건 2차죠. 몫은요 2차가 이렇게 나오겠다. 자,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나누는 게 2차면 당연히 나머지는 그것보다 한 차수 아래인 1차가 됩니다. 나누는 게 3차다. 그러면 나머지는 2차가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내가 말했죠. 나누는 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머지는 똑같은 차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것보다 한 차 떨어뜨릴 때까지만 딱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차수가 하나 차이 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목하고 나머지를 합해 주시면은 상수항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2번, 5번 똑같네요. 그럼 중간만 확인하자. 마이너스 3x라는 부분하고 6x를 더하면 플러스 3x.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진행할게요. a를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요게 나왔고 나머지가 이게 나왔을 때 그 똑같은 a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하고 나머지 rx라고 하자. 한 2번 정도 진행해야 되겠네요. 일단 a를 찾아야겠다. 자, a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왔고 나머지가 나왔다면 검산식을 이용해서 찾아주자. 자, a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x 플러스 2라는 걸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로 곱하고 나머지가 3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개를 진행할게요. 얘는 뭐 암기를 한 게 아니라서 x세제곱이라는 거 당연히 나오겠고요. x제곱은요 2가 나오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x는요 마이너스 2x 나오고요.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는 얘까지 해서 마이너스 1. 이게 우리는 앞으로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일단 구했고요. 자, 이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나눠야겠죠. 자, 후다닥 넘어갈게요. 나눠볼게요. 자, 나누기 합니다. 지금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네요. 자, x 한 번은 들어가겠네. 그러면 x세제곱에 플러스 x가 되고요. 빼기를 해주시면요. 뭐 2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2 정도 한번 진행해볼까? 그러면 2x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아유, 허리 아파 죽겠네.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3. 더 이상 차수가 1차고 2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 자, 그러면 각각에 3을 넣어서 더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5라는 값이 되고요. 여기다가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 마무리로 두 개 더하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7,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검산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식 만들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녀석을 차수를 낮추는 거예요. 자,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x 4제곱 보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x제곱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다. x제곱은 싹 다 넘기니까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x 4제곱 만들려면 x제곱을 곱하는 거다. 양쪽에 x제곱을 싹 다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x 4제곱에 대해서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맞죠? 이렇게 차수 낮춘다. 대입하면 3차로 떨어지잖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분배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전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뒤쪽에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연산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놓고 정리까지 진행할게요.
자, 마이너스 x세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2x세제곱하고 계산하면 x세제곱. x제곱 부분은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x 되고요.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낮출게요. 3차까지 낮췄으니까 자, 3차까지 갑니다. x를 한 번 더 곱해서 3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가 들어갔고요. 마이너스 4x제곱 되고요. 플러스 2x가 되고요.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춰가는 거다. 자,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플러스 3x가 되고요. 플러스 5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자,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x제곱과 x라는 어떤 개수가 부호 중요하지 않고 숫자를 봐봐요. 숫자는 3하고 3 똑같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것만 넘기면 그냥 그걸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굳이 또 x제곱 만들겠다고 이걸 대입해서 낮춰서 또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숫자를 보고 생각을 하자. 앞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넘겨서 바로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요거 1로 생각할 거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계산하니까 자연스럽게 2라는 정답 4번이 나온다. 이거를 식 만들기라고 저는 말합니다. 식을 만들어서 대입을 한다. 가장 먼저 뭐 숫자가 이쁘지 않다면 차수를 낮춰서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기. 그 다음에 식 만드는 거 어느 정도 맞춰서 대입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다. 진짜 너무 중요하다. 아주 미쳤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f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 r이 돼요. 자, 검산식 그냥 한번 적어볼까요? 재미삼아서. 별로 재밌진 않겠지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고 뭐 몫은 qx 몰라. 나머지 r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자. 그러면 fx를 현재 뭐로 했냐면 3x-1로 나눴대요. 아, 몫이 뭔지 몰라. 나머지 알아? 몰라.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x와 bx만 구하면 끝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얘하고 똑같은 fx 아닌가? 같은 fx 아닌가? 그러면 항등식 아닌가? 이 밑줄은 값이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과학에서 이런 거 있죠? 뭐가 있을까? 뭐 거속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공식이 있다 치자. 근데 이 거리가 일정하다. 거리가 일정하다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변수를 두겠느냐? 속력을 2배를 올리겠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배 감소하겠지. 약간 이런 개념, 반비례 개념이죠. 즉 무슨 말이냐? 얘가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하자. 3을 곱했죠. 3을 곱했다. 그러면 그 옆에 곱해진 거 보이시죠? 이 qx하고 ax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3으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곱하는 관계에서는 시소탁이에요. 이렇게 시소탁이다. 일정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qx에다가 3분의 1을 한 게 새로운 q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몫이 된다. 이렇게 새로운 몫이 된다. 그래서 몫은요 3분의 1 qx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번밖에 답이 안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기니까 변할까 안 변할까? 절대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시수타기를 한다면 얘는 그냥 떨어진 놈이죠. 얘는 안 변해. 얘네가 아예 바뀌었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변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되게 쉽죠. 요 녀석이 요걸로 바뀌었다? 3 곱했다. 그러면 옆에 곱해져 있는 몫은 3을 나눈 걸로 바뀌겠네? 그래서 3을 나눈 거? 요 놈이 정답이겠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물론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겠죠. 나머지가 차수가 안 맞아서 한 번 더 들어가게 해서 묶어주는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는 추후에 문제 풀이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게 쌤이 앞전에 말했던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fx가 아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를 3x-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산식을 적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검산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fx가 있죠? 근데 3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입니다. 막 부러지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x에다가 fx를 곱한 값은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대체 몫이 뭐냐,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 뭐 이걸 구해주는 문제네요. 이걸 뭐 r로 표현해라 뭐 이런 뭐 그딴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변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자, 가볼까요? fx하고 얘는 x 곱하기죠. 맞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그냥 x를 싹 다 곱할게요. 만드는 거다, 식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런데 나머지도 곱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누는 게 x-3분의 1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 만들면 돼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다. 자,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거다. 뭘 할 거냐면 맞춰주자. 아유, 맞추는 거 뭐 매번 하는 건데. 요 녀석을 3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할까요? 3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3을 곱해줄 거니까 뭐 3qx라고 할 거예요. 얘는 아직은 변화 없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놈으로 묶어야겠지. 왜? 내가 1차로 나누는데 어떻게 1차가 나오나? 당연히 상수가 나와야지. 그러면 x-3으로 뒤쪽을 똑같이 묶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묶어주려면 변형이라는 것을 좀 해줘야겠죠. 자, x는 좀 앞으로 보낼게요. 왜냐면 x-3분의 1로 묶을 거니까. 변형을 좀 진행한다. 좀 이쁘게 쓰려고 하는데 이쁘게 쓰지도 않네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뒤에는 어떻게 바꿀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되게 단순한 건데 일단은 뭐 하면 됩니까? x-3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xr이 나오는데 그냥 r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전개하는 과정에서 xr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전개하는 과정에서 xr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3분의 1 r도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죽이면 되지.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묶으면 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맞춰주고 나서 해주는 거다. 우리는 맞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맞추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x-3분의 1로 정확하게 싹 다 묶여요. 3x, qx, 그 다음에 플러스 r까지 묶이고 그러면은 3분의 1 r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로 마무리를 딱 지어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가장 힘들어요, 애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식은 만들어 놓는 거다.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걸로 묶을 건데 그러면 뒤에만 그냥 묶어줄 거니까 내가 묶고자 하는 걸 그냥 쓴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쓴다. 그 다음에 xr 나와야 되니까 r이 필요겠네. 그 다음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라? 얘가 왜 나왔지? 이 생각하고 제거해준다. 그래서 묶어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진행해보세요. 이거는. 그 정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변형하는 거 잘 못해요. 꼭 좀 암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진행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유명하지만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모서리 길이가 x 플러스 2인 정육면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뚫어놓은 거다. 이게 지금 입체적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뚫어놓은 거고 이렇게 뚫어놓은 거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부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정육면체 부피에서 구멍 뚫린 거 빼자. 그게 가장 편안하죠. 그러면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세제곱이잖아. 이게 정육면체 부피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둥을 빼자. 이 기둥. 이 기둥 있죠? 이 기둥? 이 옆으로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기둥을 뺄 거예요. 물론 이 기둥도 뺄 거고 이 기둥도 뺄 거다. 그러면 똑같은 기둥의 그림이라는 거 좀 아시나요? 같아요. 같은 길이다. 일단은 요게 지금 x제곱이고 x 플러스 2라는 높이이기 때문에 그게 3개 있죠. 3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 완전 가운데. 이 완전 가운데 3번 뺀 거예요. 3번. 한 번 빼고 2번 빼고 3번 뺐다. 우리는 한 번만 빼면 되는데 3번 뺀 거다. 그러면 2번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2번 더 해줘야 돼요. 2번은 더 해준다. 자, 어떻게 구하냐? 볼게요. 자, 이게 x죠. 근데 여기 1이죠. 맞죠? 여기도 1이겠죠? 그래야 x 플러스 2가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x하고 x죠? 여기도 x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이쪽으로 쭉 내리고, 이거 쭉 내리고, 이거 쭉 이렇게 올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다. 이 가운데는. 맞죠? 그러면은 x 세제곱이라는 부피가 2개는 더해준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빼줄 거를 딱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래서 정육면체 원의 초창기 부피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빼줬다. 근데 기둥에 뺐더니 그 가운데, 완전 가운데 3번 뺐기 때문에 2번은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다항식의 연산 4번째에서 나눗셈이라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개합니다. x세제곱 플러스 8에다가 2개를 곱해서 3을 곱한 6x 적어주시고 x 플러스 2를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3x 세제곱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6x 제곱 적어주시고 플러스 2x 세제곱 적는다.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12x에다가 자, 귀찮아서 그냥 이 상태로 갈게요. x 세제곱이라는 부분은요. 이거 2x 세제곱, 1x 세제곱, 마이너스는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x 제곱 사라지고요. 결론적으로는 12x 플러스 8이라는 최종적인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더해주는 거를 깜빡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AB가 A라는 길이로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BC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표시할까요? B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이 색칠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가로와 세로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줍시다. 이런 얘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당연히 A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B-A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밑에가 이제 B-A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A에서 B-A를 빼면은 2A-B가 되겠죠?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B-A고. 자,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게요. 자, 나머지 부분. 그럼 이쪽은 뭘까요? 자, 좀 복잡하기 때문에 B-A에서 이걸 빼는 거죠? 그러면은 뭐 2B라고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3A가 뭐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요 2B-3A라는 가로 길이가 나온 거랑 다름이 없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B-3A니까 이쪽 2A-B라는 전체 길이에서 2B-3A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면 이게 세로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천천히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세로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요 2B-3A가 되겠다. 그러면 마무리 계산하면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때문에 정답은 지금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다.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AB가 3cm로 나와 있고요. BC는 6cm로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옆에 존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PQDR이라는 둘레 길이가 지금 11가 나와 있고요. 그놈의 넓이가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형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어렵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은 요거를 A라고 두고 이거를 B라고 둔다고 하면 A 플러스 B를 알 수는 있죠. 하지만 곱한 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제곱 형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을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A, B이기 때문에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거를 알고 싶으면 분명히 이 지금 직사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각선을 이용할 건데, 대각선에 대해서 하기에는 어떤 각도 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요 길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 아니죠. 다른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좌표로 갑니다. 좌표로 가겠습니다. 자, 좀 애매하게 있는 게 P죠. P 좌표를 내가 A, 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긋겠습니다. 그러면 P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을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반지름인 3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제는 뭐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제곱을 하고 루트 씌웠을 때가 이렇게 되겠네요. 아, 제곱이죠, 그냥. 제곱에 루트 씌운 거 맞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거는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9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A하고 B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건 한번 해보자. 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요 둘레를 가지고 이용할 거니까 우리가 이 둘레를 좀 사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라인을 긋게 되면은 요게 A가 되고요. 요게 3이 되잖아요. 지금 A가 되고. 왜 A가 될까요? X 값이니까. 이렇게. 이게 X 3이죠? 그리고 요거는 B가 되죠. 이거 A가 되고. 맞죠? 그래서 위쪽에 이제 가로 길이는 A 플러스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세로 길이는 3에서 B를 뺀, 즉 3 빼기 B라고 할 수 있겠다. 즉 A 플러스 3이라는 가로 길이에다가 3-B라는 세로 길이를 더했더니 둘레 길이 10의 절반인 5가 됐다라는 걸 통해서 A-B라는 값은요 6을 넘겨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두 개씩을 통해 가지고 A 곱하기 B를 찾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넓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3에다가 3-B를 곱해준 값을 찾기만 하면 되죠. 전개할까요? 일단 3A가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3B가 있을 것이고요. 플러스 9가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AB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두 개는요. 3으로 묶게 되면 A-B가 되고요.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AB이기 때문에 A-B는 아는데 A 곱하기 B 모르지? 그러면 이제 두 개 통해서 A 곱하기 B를 찾아볼까요? 힌트는 A-B가 나와 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은요. A-B의 제곱에다가 맞죠? 중간에 나오는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을 이놈을 빼주시면 되죠. 제거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8이 된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A, B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될 테니 최종적인 정답은 숫자 2가 된다. 그래서 2번이 된다. 자, 그러면 도형에서는요 아무래도 잘못 접근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 어떤 식을 사용할